그러니까 대념초경에서 말하는 윗바사나 명상법하고 이제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그 육조당 중국선 육조당경 한국의 법의 그 뿌리가 되고 있는 중국선 해능 해능 6대 조사인 해능선사가 설한 중국선 육조단경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그 명상법이 똑같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대념증에서 말하는 그 명상법의 핵심은 아타피 삼빠자노 사티마이다 삼빠자노입니다. 삼빠자냐 아타피 열심히 끊어짐 없이 삼빠자노 모든 게 다 변하고 있다는 것을 떨리고 있다는 것을 재행무상 제법모아 이렇게 설명하죠. 초기 불교에서는 삼법인으로 모든 것들이 다 떨리고 있다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끊어짐 없이 지속적으로 철두철미하게 알아차리는 것, 그걸 삼빠자냐라고 합니다. 아타피 삼빠자노 그 다 떨리고 있다는 걸 철두철미하게 알아차리는 바로 거기에다가 그 자리에다가 사티마 마음 챙김을 해라. 이게 이제 대념초경에 나오는 그 윗바사나 명상법의 핵심 공식이죠. 그게 육조단경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방하냐 관조하면은 내외가 명철하리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방하냐 관조하면은 지혜로 관조하면은 안과 밖이 다 선명하고 철저하게 알아차려지리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방하냐가 이거는 다 변하고 있구나 떨리고 있구나를 알아차리는 거라고 보는 거죠. 여기서도. 왜냐하면은 그 육조단경 덕기본에 보면은 그 육조 해능선사의 그 오도성 깨달음을 이룬 오도성을 보면은 그 본래 무일물커니 하처이진의인고 이 대목이 나오는 거거든요.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느 곳에 때가 묻겠는가. 이거는 그 대념정에서 말하는 그 윗바사나 삼빠자냐하고 육조단경에서 말하는 반야관조하고 원래 무일물한 것을 반야관조하는 게 저는 똑같은 명상법이라고 본 겁니다. 그런데 이 화두선이라는 것이 후대에 이 스킬이 생기거든요. 후대에 이게 이 관어선이라고 하는 스킬이 왜 생겼을까를 제가 이렇게 고민을 해보는데, 왜냐하면은 그 육조단경의 법은 그 비파사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그 성철 스님이 한국은 육조의 법을 따른다, 육조의 도노돈수하는 법을 따른다 이러셨는데, 이게 육조의 법은 비파사나거든요. 반야관조니까. 반야관조하면은 내가 명철하리라. 그런데 이제 후대에 생긴 간화선법은 이거는 비파사나하고 다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간화선은 뭔가 의단을 가지고 의심을 가지고 이렇게 이것은 무엇인고 하고 내 본래 보고 듣고 말하고 듣고 하는 그게 본래 무엇인고 하는 이목고화도 시신망화도 가장 많이 쓰고, 또는 그 조주선사의 무자화도 이렇게. 그러니까 화두의 메커니즘은 뭐냐면은 그 알 수 없는 것에 거기에 의문이 사무쳐가지고 계속 그걸 의심하는 그런 스킬이거든요. 의심해서,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의심에 들어가는 그런 스킬인데, 그 화두를 사용하는 방법도 이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눠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화두를 의심, 의단으로 사용하긴 하지만은 그 비파사나를 하기 위한, 방하냐관조를 하기 위한, 삼빠자냐를 하기 위한 보조도구로 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의심을 하지만은 그거를 의문을 갖고 하지만 그게 이제 방하냐관조를 해서 매 순간 변하고 있구나, 떨리고 있구나 하는 알아차리는 그 보조 스킬로 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지도하는 스승님들도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하나의 스킬은 뭐냐면은 그런 그 반야관조에게 보조 스킬로 쓰는 게 아니라 의단을 자꾸 뭉치게 하는, 점점 그 이목고 하고 사무쳐 들어가서 계속 그 의심의 덩어리가 의단이라고 그러거든요. 의심의 덩어리가 그게 응어리가 돼서 점점 뭉치게 하는, 뭉치게 해서 한꺼번에 이제 그것도 에너지니까 점점 뭉치다 해서 그게 다르면 그게 터지겠죠. 터지겠죠. 그게 화두를 깨친다고, 화두를 타파한다고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터지는 순간, 그 한순간에 온몸을 다 감싸 안으면서 온몸에 다 그 에너지 작용을 다 느끼면서 한순간에 그 터지는 그 순간 이게 정말로 다 떨리는 현상일 뿐이구나, 파동일 뿐이구나 하는 그 순간을 확실하고 철저하게 다 알겠죠. 한순간에 알아버리겠죠. 한순간에 알아차리면서 아주 깊은 그 순식간의 깊은 깨달음,
깊은 깨달음 확철되어 하는 뭐 구경열반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스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잘만 하면은 아주 빨리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좋은 스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윗바사나하고 요 화두 의단을 키워서 화두로 터뜨려버리는 그 수행 스킬이 수행하는 방향이 정반대라는 거예요. 정반대. 정반대라는 게 뭔 뜻이냐면 빗바사나는 좀 더 어떻게 응어리진 걸 더 관찰해서 더 미세하게 떨리고 있구나, 떨리고 점점 더 미세한 쪽으로 관찰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더 미세한 쪽으로 신체와 정신의 더 미세한 변화 적용을 끊어짐 없이 알아차리면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아마 수행 공식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미세한 쪽으로 이렇게 아니짜 하면서 계속 쌈 빠졌냐 하면서 관찰에 들어가는 그런 스킬이고, 그런데 간화선의 스킬은 뭐냐면은 이렇게 더 미세한 쪽에 점점 더 덩어리지게 의단이 뭉치게 점점 키워가는 스킬이거든요. 점점 키워가서 한꺼번에 터뜨려버리는 스킬이기 때문에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수행해가는 방향이 정반대예요. 정반대이기 때문에 이거를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함께 수행하면 절대로 안 되는 수행 스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쪽으로 계속 더 미세한 쪽으로 관찰해서 갈 건지, 아니면 응어리지게 해서 의단을 크게 키워서 한꺼번에 터뜨려 버릴 건지, 그 방향을 하나를 선택을 해서 그쪽 방향으로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관찰해서 미세한 쪽으로 가다가, 또 화두도 상당히 매력이 있으니까 화두에서 응어리지게 하는 의단을 키워가다가 의단이 점점 커지면은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이렇게 의문에 사무쳐갖고 약간 넉나간 사람처럼 됩니다. 이렇게 그게 화두에 사무쳐가지고, 그렇죠? 항상 자나깨나 그 생각밖에 안 하고 이제 그게 점점 의단이 커져가면 그렇게 의단을 키워가다가 또 이렇게 너무 힘드니까 이제 빗바사나를 하다가 이렇게 미세한 쪽으로 가다 이러면은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다 하면서 이거는 평생 해도 이렇게 수행의 언제나 깨달음에 도달할 수 없는 거죠.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 있는 수행자들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뭐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한국 불교의 조계종 특히 불교의 주류 수행법은 간화선이거든요. 빗바사나보다는 간화선이에요. 왜 간화선이 주류 수행법이 됐는지는 육조의 법을 한국이 따른다고 그러면서, 육조의 법은 빗바사나인데 따른다고 하면서 왜 요 간화선이 주류 수행법이 됐는지 그 역사적인 배경은 잘 모르겠어요. 뭐 이제 추측되는 게 좀 있긴 있는데 그거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게 주류 수행법이 돼서 간화선하고 빗바사나하고 상당히 갈등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개는 나중에 수행의 결론은 같다고 보이는데 그 수행하는 방향이 정반대이기 때문에 같이 수행하면 안 된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빗바사나를 가리키기 위해서는 이 간화선의 메커니즘, 이렇게 의단을 크게 키워서 한꺼번에 터뜨려버리는 메커니즘도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 중에서 이 화두 수행을 했던 사람들이 꽤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화두 수행을 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의단을 점점 뭉치는 그런 습이 있기 때문에 빗바사나에서 점점 더 미세한 변화를 관찰해 나가면서도 자꾸 의단을 뭉치는 쪽으로 가기가 쉽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뭐 딴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빗바사나를 더 미세하게 관찰해 들어가는데 상당히 장애가 돼 장애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해서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스승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 간화선도 이게 자기 인연에 맞는 스승만 잘 만나서 수행하면 아주 빨리 완전한 깨달음, 확철되고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는 좋은 수행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의단을 뭉쳐서 점점 뭉쳐서 이렇게 더 덩어리지게 하면 점점 더 힘들어지는 쪽으로 가는 건데, 이게
그게 그 단점도 있지만 힘들어지는 게 단점이죠. 나중에는 거의 넉나간 사람처럼 되니까. 근데 장점이라고 하냐면 이게 어느 정도 의단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내가 노력할 필요 없이 저절로 됩니다. 여러분들 고민할 때 뭔가 아주 깊은 고민이 있거나 걱정거리가 있을 때 뭐 의도적으로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저절로 되잖아요. 저절로 그 생각, 항상 자나 깨나 그 생각밖에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저절로 굴러갑니다. 저절로 굴러가다가 그게 달하면은 그 한순간에 터져버리면서 완전 확철되고 깨달음에 들어갈 수가 있죠.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요 간화선을 하려면은 이 간화선으로 완전히 깨달은 확철대오한 스승을 만나는 게 그게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혼자서 하기에는 너무나도 리스크가 커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 스승을 만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스승만 만나면 이제 꽉 크게 느슨히 뭉쳤다가 이제 스승이 한번 아주 친구가 지금쯤은 깨달을 때가 됐겠다 하면 그때는 탁 건드려주면은 줄탁동시라고 그러죠. 이렇게 그 닭이 병아리가 자기 깨고 나올 때 21일이 돼서 알을 품고 깨고 나올 때 안에서 톡톡톡톡 이렇게 치면 엄마가 밖에서 바로 알고서 탁 위에서 쳐주거든요. 그렇게 그러면 동시에 치면서 그렇게 깨치고 나오는 것 같이 줄탁동시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주면은 빨리 깨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간화선 하는 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게 깨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비파사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다 깨쳐서 다 이게 떨리는 건 10분이구나, 뭐 완전히 다 알아차리고 나면 그 다음에 비파사나를 해서 더 미세하게 알아차리면서 이제 보림에서 그 완전한 깨달음을 확철대오하는 깨달음을 구경열반을 실현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 간화선의 스킬도 이해하고 비파사나도 이해하고 그런 스승을 만나서 수행해야 된다고